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36번째. 오늘은 총색격 사주와 최약 사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남편 사주 상담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남편 사주가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주라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남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남편분 사주가 직업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업운이 좋고 안정적입니다. 이런 경우 공직에도 잘 맞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직업 안정이 되면 자연, 재물적으로도 안정을 하게 되니까 가난하게 산다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선생님. 오래전에 다른 곳에서 상담을 하면 남편 사주가 너무 약해서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재물 안정성도 떨어져 가난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남편은 일찍 공무원이 되어 공직에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재물도 남 못지않게 가지고 있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선생님께 올해 남편 승진운도 알아볼 겸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2020년 올해 남편분 승진 가능한 운기라고 말씀드리고 남편 사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남편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죠. 계면년 임술월 정해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계면년생이시면 1963년생이시죠. 2020년에 58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 부인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사주가 너무 약해서 직업을 변변치 갖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가난하게 산다고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반대되는 통변이 됐는지 오늘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사주는 최약 사주와 종격 사주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로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에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정화, 자금,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술토지장간에 정화, 자금,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인성인 나무는 연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내 편이라고는 묘목 작은 나무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지는 오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새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개수, 작은 물,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시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힘이 대단하죠? 술토, 큰 흙, 그 다음에 경금, 큰 새, 그 다음에 개수, 자수, 작은 물, 임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네 편이라고는 묘목, 작은 나무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약이 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신약이 진 사주인데 이 묘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이 안 되죠. 그러니 최약사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최약사주가 맞을까요? 정격사주가 맞을까요? 정격이 되려면 네 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 네 편을 찾아보면 술토 안에 정화가 있고 묘목이 있네요. 그러면은 정격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최약사주가 되나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술토 안에 있는 정화. 정화는 이게 살아있을까요? 자, 개수, 임수, 해수, 자수. 물기운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죠. 물이 거의 쓰나미급이네요. 작은 물, 큰 물까지 합쳐서. 그 물이 술토 안에 스며들면은 술토 안에 있는 정화가 살아있을까요? 소멸해버리죠. 그러면 내 편 하나가 사라졌네요. 지장간에 있는. 그럼 묘목만 남았네요. 자, 묘목이 나한테 목생화가 되면은 최약사주가 되는데 목생화가 되나요?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되기도 하지만 이 많은 물을 먹은 이 자그마한 풀이 살아있나요? 이게 젖어서 거의 부목이 돼가지고 떠날라갔죠.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봐야 연기만 나고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목생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할 수 있는 거는 목국토죠. 이 묘목이 할 일이 있으면 적격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나한테 생을 주든지. 자, 흙을 극하는 생이 안 되니까 그 흙이라도 극해야 되는데 흙을 극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물 먹은 풀이 나무가 거의 죽음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큰 흙을 극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이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면 또 할 일이 생기죠. 근데 물을 빨아들이나요? 거의 젖어서 죽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을 빨아들일 수도 없네요. 그러면 이 묘목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도 없죠. 불을 생하든가 흙을 극하든가 물을 빨아들이든가 해야 되는데 묘목은 한신이 돼버렸네요. 한신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 할 일도 없는 묘목, 있으나마나한 존재네요. 그러면은 내 편의 세력들이 다 없어지죠. 그죠? 해중에 간법이 큰 나무가 있지만 젖어서 역시 크기도 하고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격사주가 됐습니다. 술토 안의 정화 사라지고 묘목 한신으로서 할 일이 없어져서 있으나마나. 그러면은 이 정화는 내 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색격이라고 그러죠. 세력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흙,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살근상을 따라가면서 정화, 자신의 불을, 자신의 정체성인 불을 버리고 이렇게 세력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색격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묘목이 이렇게 근이 있기 때문에 술토 안에 정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약사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최약사주가 되면은 종격을 한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이 있을 때는 이 근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하는 일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되면은 종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토 안에 정화는 물이 스며들면서 꺼졌고 묘목은 목생화도 안 되고 목국토도 안 되고 물을 빨아들이지도 못해서 거의 한신, 죽은 목숨이죠. 있으나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화는 자기의 편이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세력을 따라가지고 종격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신을 버리고. 자,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상담을 할 때 이 사주를 종격이 아닌 정격, 최악사주로 본다는 얘기죠. 최악사주가 되면은 어떤가요? 최악사주가 되면 이 물이 무시무시한 존재죠. 나한테 한 방이면 나를 죽여버리는 정화, 이 작은 촛불 정도야 한 방이면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관이 관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라는 얘기죠. 이 무서운 존재의 관이 바로 직업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업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나요? 안 되죠. 본인의 힘으로 이거를 질 수가 있어야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관이 이렇게 흉하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직업운이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직업운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재물 안정도 안 되죠.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재물 안정이 되지만은 이렇게 최악사주가 되게 되면은 직업 안정이 안 돼서 재물 안정이 안 되니까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종격이라는 얘기죠. 이 관이 무슨가요? 이미 이 물을 따라서 종으로 해버린 사주라 이 정화는 물하고 한 통속이다 보니까 이 물이 나한테는 좋은 존재가 돼가지고 오히려 거의 정색계이지만 정살에 가깝죠. 모든 세력이 물기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이 나한테 좋은 존재가 됩니다. 정색계이게 되면서 그래서 최악사주가 되면 이 물이 무서운 존재지만 물을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고 나하고 동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운이 괜찮은 게 이 정색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까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운에서도 흑이와도 좋고 쇠가와도 좋고 모리와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게 쇠가 올 때입니다. 왜? 지금 정색격을 하지만 이 흑이 이 물을 좀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물하고 흑하고 물론 흑이 안 되지만은 그런 잡기가 있기 때문에 쇠가 가지고 토생금 금생수를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는 운기 이런 신유경신 이런 운기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운기까지 만나서 공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분이 경자년 올해 승진운이 있냐고 물어봤죠. 쇠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색격을 더 유지하기 때문에 승진이 가능한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팔자를 풀 때 최악사주와 정살격, 정색격을 잘못 풀게 되면은 이렇게 천지차이에 상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최악사주와 정색격 사주는 종이한장 차이, 아주 세밀한 차이가 있는데 구분을 잘못하면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